네, 김영윤 TV의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자, 이준석이 이놈이 그 계엄 사태에서도 계엄령 발동한다면 제일 먼저 분탕질 치는 놈이 이준석이네. 지금 하여튼 일각에서는 지금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가장 큰 수혜자는 개혁신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천하람 땅 팠죠. 이준석 코 팠죠. 이게 뭐 거의 뭐 개혁신당은 지지율은 바닥을 쳤거든요. 그리고 무너지는 이제 추세였는데 공천 개입 정도가 아니라 공천 장사 쉽게 얘기하면 이익 공동체 정도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3천만 원짜리 똥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하락 마이너스 0의 수렴이 아니고 마이너스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다 잊혀졌잖아요. 다 잊혀지고 있는 상황의 최대 수혜자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본인의 그 공천 비리 의혹에 물타기 하기 위해서 더 난리 발광을 턴다라고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말 듣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본인에게 오는 그 언론의 시선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 저쪽으로 더 크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그 정도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탄핵 때문에 7일 날 그때도 제가 의원들 만나서 하나하나 설득하겠다라면서 초선 재선 지금 그 영남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안전하겠지만 40명 이상 수도권 지역에 있으신 이분들은 지금 국민들에게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이러면서 입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가짠다. 가짜다. 가짠다. 정작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예 이제 생각도 안 한다. 근데 이제 꿈보다는 해몽이라고 지금 국민의힘 체제가 뭐 분당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들에게 이번에 이제 쉽게 얘기하면 외면을 받을 거니까 보수 정당의 대안으로. 근데 이거를 다루는 기사가 저는 너무 웃기더라고요. 보수 정당의 대안으로 보수 정당의 대안으로 이준석 당을 리빌딩 하는데 개혁신당이 뜰 것이다. 이건 말 같지도 않아서 어떤 언론 매체가 그래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한동훈이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로 나왔다면 뽑으실 겁니까? 에이, 난 투표하러 안 가지. 저 안 가요. 안 가지. 저도 안 가요. 저도 안 갈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무너졌어요. 그 리빌딩 한다고 거기에 있는 보수들이 개혁신당으로 갈 것 같아요? 안 가. 그 개혁신당 지지할 거예요? 아유, 다른 신당 창당한다. 그럼요. 그러고 만일에 분당을 됐다면 신당을 창당한다. 제가 창당한다는 게 아니라 신당 창당하는데 응원한다는 거예요. 응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한동훈파 이렇게 기존에 있던 파 분당을 했어요. 이 한동훈이 개혁신당에 들어갈 것 같아요? 에이, 여기 이 사람들이 개혁신당과 합당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의 최대 수혜자는 개혁신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언론에서 펼쳐주고 있는 게 저는 이게 술값 제대로 하는구나. 이준석이 그렇게 기자들과 술을 잘 마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술값을 제대로 하는구나. 요런 거에서 보이더라고요.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이런 상황, 분란 이런 거에 에헤라 디아 하고 있는 게 이준석이고 또 국민의힘 안에 그 반란표 안에 꼭 들어가는 사람들 몇 있잖아요. 그 팀 이준석이다 불리는 김재섭 또한 있고 저는 정치에 대한 이념 없는 것 같아요. 그 도봉구 지역구에서 이제 김재섭에 대해서 탄핵 찬성 안 했다라고 비난의 문자 보내는 거에 발발발발 떨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저는 그 군 출신 이번에 초선 의원이 국방위에서 이야기 정확하게 하시는 거 보면서 좀 눈물이 짠했는데요. 정말 제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박혀 있는 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또 어떤 사람은 또 뭐라고 했죠. 국민의힘이 중진의 힘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거 보면서 권력 추종자들의 모임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측근이다라고 불리는 몇몇을 보면 배현진 의원도 한측근으로 분류가 되죠. 그렇죠. 배현진 의원 처음에 누구 따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홍준표 따랐죠. 홍준표 따랐다가 홍준표 윤 따랐다가 대통령 따랐다가 이준석 당대표 시절에 최고위 하면서 이준석 따랐다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따랐다가 지금 이제는 한동훈 따랐다가
그러니까 권력 주종자인 것 같아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당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제대로 힘있게 목소리를 내진 못한다. 그리고 저는 초선 의원이 뭐 재선 의원 눈치 볼 필요 없고 뭐 그런 위계 이런 거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정확하게 하시고요. 이 비상계엄이 뭐 정당했다 뭐 이것도 불법 아닙니다. 그리고 왜 비상계엄이 갔는지에 대해서는 담화문에 다 펼쳐냈고요. 저는 장동혁 의원이 좀 눈에 띄는 게 원래 장동혁 의원이 판사 출신이고 목소리도 깨랑깨랑한데 이 감정을 넣지 않고요. 그 소속 위에서 이 민주당 의원을 하나하나 깨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곽규택 의원도 좀 보였고요. 장동혁 의원도 좀 보였고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막 이제 막 대장동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감쌀 때 하나하나 조져댔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는 것 같아요. 보수 정당으로서 원칙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다. 조금만 크게 줘봐요.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요. 친한 장동혁이 한동훈 로드맵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협상력만 떨어뜨린다. 그러면서 시점을 먼저 꺼내는 건 야당을 상대로 한 협상력만 떨어뜨린다. 질서 있는 퇴진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방법의 하나는 임기 단축을 포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패싱하고 거기서 막 그냥 만들어요. 1월 2월에 퇴진, 2월 3월에 퇴진. 쟤들 마음대로요. 쥐들 마음대로. 의견 조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은 여기서 이제 한 측근으로 분류되니까 한동훈은 까지는 않고 야, 이거 넌지시 간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한동훈의 거죠. 로드맵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이다라고 주장을 한 건 이 개헌하고 임기 단축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꾸준한 대화가 있어야 된다. 아니 한동훈 내가 당신을 지지하는 건 맞는데 당대표 권한으로 뭐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다 묵살하고 그 8표 반란표 들고 마음대로 하느냐. 이 사람도 이제 법을 아니까. 그럼요. 이 법대로 법이 이 헌법에 이런 법은 없는 거니까. 근데 당신 잘못하면 내란죄가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를 요즘에 행동이 좀 달라졌어요. 완전 친한의 오른팔이었거든. 장동희가. 그럼요. 완전 오른팔이었는데 지금은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슬슬 너무 갑자기 발을 빼면 또 그러니까 슬슬 지금 빼고 있어요. 지금 많이 빠졌어 지금. 개념 있으신 분이라고 봐요. 이런 분이 그냥 이제 어디 이제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 당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중진으로 계속 간다라고 하면 당이 조금 중심을 잡고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 2월 3월 이런 시기를 박아버리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연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의 대통령 만들기에 연대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해요. 사실 탄핵을 가잖아요. 여러분들 탄핵을 만일 한다. 탄핵은 두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인용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그런데 최장 180일까지 헌재에서 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368이잖아요. 6개월 정도 헌재에서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탄핵이 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엔 박근혜 대통령처럼.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5개월이 걸렸어요. 5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기각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노무현 쪽으로 가는 거죠. 63일 정도에 끝냈죠. 다시 부활했습니다. 탄핵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헌재에서 어떻게 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이 매일 쫄려가지고 끌어내려야 된다, 해야 된다, 뭐 지금 당장이라도 직무 정지해야 된다. 이거는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이 만일에 저 2월, 3월에 확정을 지었죠? 그러면 저 때부터는 단식 들어갑니다, 이재명이. 그러면 줄줄줄줄 끄는 거예요. 이재명이 그때 단식해가지고 한 달 넘게 끌었죠. 그거를 소스를 주는 거예요. 이재명도 그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거 출마 얼마든지 할 수 있죠. 2심은 지금 재판부가 이제 배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질질질 끌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장동혁 의원은 파악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파악했기 때문에 왜 시기를 정하느냐?
결국은 개헌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게 되려 개헌의 장애물이 되는 거다. 윤석열 대통령과 충분히 의견을 나눠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대통령 5년의 임기 채웠는데 나부터 1년 줄이라고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장동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을 좀 조율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탄핵에도 표결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표결에 참여한다라는 건 정족수를 채우는 거예요. 300명 중에 200명이 되면 정족수를 채우잖아요. 맞죠? 네. 정족수를 안 채우면 지난번처럼 이게 자동 폐기가 되는 거예요. 자동 폐기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표결에 참여하겠다라는 건 이미 반란의 세력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카운트 되는 거 지금 얼굴에 쫙쫙쫙 돌고 있더라고요. 이게 자동 폐기, 그리고 한 회기당 한 사람만 한 사람을 한 번만 뭐 탄핵하든 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민주당에서는 회기를 쪼갰어요. 한 주 단위로. 그래서 매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올리겠다. 그러면 이거를 그런 게 내란 아니냐? 그런 게 국정 혼란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란인데 이거를 언론이 잡아줘야 되는 거죠. 한 달 상관 아니 이거를 국민들이 알려대요. 매주 단위로 회기를 쪼갠다라는 이런 꼼수를 부리면서 지금 나라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거는 민주당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언론들이 다 뭐 경찰, 검찰, 공수처처럼 지금 어딘가에 충성 경쟁으로 윤석열 대통령 긴급 체포 가능 이거 올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연대하지 않았을까 한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7일 날 본회의에서 투표 전에 장동혁 의원이 탄핵 이거 통과되면 최고위원직 사퇴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한동훈의 브레이크 건 거예요. 너 지금 가는 방향 틀렸어. 네 지도부 붕괴는 내가 키맨이야. 그 얘기를 던진 건데 지금 사실 뭐 그래 한동훈 지도부 무너뜨리고 뭐 지금 일각에서 친윤 세력 세워서 윤석열 탄핵 맞고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오래 지속 가능한 보수 정당으로서 이 정화가 필요한 게 분명히 있어요. 정화가 필요한 부분에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장동혁 의원이 좀 취해줬으면 좋겠고 이 부분을 조금 심각히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이제 잊지 말아야 될 인간 하나 있습니다. 이준석 탄핵도 사치다. 윤석열 살려주세요 해도 안 살려줄 것. 네가 뭔데 살려주가 나는. 그리고 이준석이 살려주세요 해도 저도 안 살려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죠. 네. 안 살려줄 겁니다. 이준석의 거짓은 언젠가는 낱낱이 파헤쳐진다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 우리는 진실이고 정의니까. 거짓을 하는 세력은요. 그 거짓이 밝혀질까 봐 더 독하게 거짓말하고 더 독하게 부정의 세력으로 빠집니다. 빠질 만큼 빠졌죠. 이제는 그 진실만 파헤쳐지길 기다리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해도 안 살려줄 테니. 안 살려줄 거예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 협박을 이런 참. 근데 이게 윤석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손들고 국민 여러분 살려주십시오 해도 안 살려줄 거라고. 탄핵도 사치라고. 그러면서 마음 급해요. 지금 이준석은 본인의 구속이 곧 목적 구속이 저 앞에 있어요. 마음이 급해요. 당장이라도 구속해야 된대요. 누구를? 윤석열 대통령. 지가 급하니까. 네, 지가 급하니까. 지금 명태균 게이트로요. 준석이가 수사가 지금 코너로 몰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놈이 급해가지고 저 조국도 감옥 가는 게 날짜 잡아놔서 급해서 지랄하는 거고. 내일이에요. 이재명 내일이야. 급한 게 아니라 내일 12일이네. 12일이구나. 네네네. 그러지 12일이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재명도 그렇고 다 감옥 가기 급한 놈들끼리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속 하나만 가면 안 됩니다. 네. 근데 창원지검의 시계는 돌고 있습니다. 지상우 여의도 연구원장 지상우 소환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똥줄 땡긴 똥개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당장 구속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똥줄 땡긴 사람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요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동훈
얘기했다는 거죠. 네. 윤태진 늦어지면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워. 이 국민 누구냐? 어떤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냐? 중국인이냐? 한동훈이 보는 국민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 국민. 제가 알 수가 누가 없어서 묻고 싶어요, 사실. 누구? 네. 어떤 국민이야? 어떤 국민?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일단 얘가 얘기하는 우리는 국민이 아니죠. 아니에요. 김 소장이나 이봉규는 국민이 아니고 이봉규 뒤에 대부분의 구독자님들은 국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동훈이 우리 국민이 아니래요. 나 이 미친놈. 이 대한민국의 극좌 세력들, 우리 이제 극좌를 좀 붙여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이제 가셔서 이제 댓글 다실 때요, 뭐 구구절절 달 필요 없습니다. 극좌만 달아주세요. 극좌만. 대한민국은요 극우 없습니다. 극좌만 있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당장 뭐 끌어내려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여기에 목소리 높이는 건 대한민국의 극좌 세력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자신들의 부정을 덮기 위해서. 전 중앙선관위 서버 있잖아요. 이거 진실이 들통나면요, 이 자리에 못 있을 사람들이라고 봐요. 그럼. 예. 저는 간단히 정리됩니다. 버티면서 윤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제2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